저는 다시 살기는커녕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속을 바가지로 썩히더니 잘 나가다 한 번씩 나대서 말아먹고 결국 그 뒷감당은 마누라인 제가 해야 했거든요. 60대 끝자락인 저와 제 남편은 남동생과 누나 같은 관계입니다. 실제로는 4살 오빠인데 4살 차이 궁합도 안 본다더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4살 차이도 고생문 열리니 궁합은 꼭 보십시오. 저와 남편은 그래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로 할아버지 시절에는 그래도 방귀 꽤나 뀌었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어수선한 시절이라 그저 밥이나 안 굶으면 다행이었죠. 예전에 운종가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종로의 처음 길에 우리가 살고 그 길을 쭉 따라 끝길에 남편네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때 서로 존재만 알고 살다가 중신아비가 시아버지 이름 될 때서야 기억하신 아버지가 그 가문이 아직 있었구나 무조건 나가보라 해서 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남편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실제로 능력은 있는데 가끔씩 헐크처럼 사람이 돌변하며 깨빡 없는 선수였습니다. 물론 크게 인간이 삐뚤어지고 영 못쓸 양반은 아닙니다. 다만 가끔씩 울컥 잘난 척하며 자기 자신의 업적을 공치사하는 걸 보고 알았지만 연애 때 제 눈에는 제법 귀여웠고 어른들도 자신감 있다며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보내놓으니 말이 또 달라지는 게 남들이 눈치 보고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눈치가 없는지 남들 안 한다는 일에 나서서 자기가 손들고 자청해서 하다가 결국 잘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때가 우리 애들 중학교 다니던 결혼 15년째로 남편 나이 45살 때 일이었죠. 참 이때 제가 이혼을 한 해 만에 집을 얻어놨는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바르고 개념 있는 줄 아는 남편은 간간히 주제 넘은 훈수를 하고 다니긴 했지만 제가 본 것은 마트 장 보러 가서 새치기를 한다든지 사려고 가져와서 마음이 바뀌어서 제 자리가 아닌 자리에 쑤셔 박아 놓는 사람이나 슬쩍 계산 않고 아이가 뜯어먹은 봉지 감추는 사람에게 그럼 안 된다고 끼어드는 모습이 주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유는 지적받는 사람 눈이나 태도만 봐도 잘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상이고요. 그래서 지적을 받으면 다짜고짜 성질부터 내는데 결국 직원 뜨면 다 해결됩니다. 마트에서는 진상을 잡아도 창피해졌다고 더 진상짓을 하여서 알고도 못 잡는다는데 이렇게 손님끼리 시비가 붙으면 중재하는 식으로 끼어서 결국 매장 내 CCTV로 동선 확인하면서 남편 말이 옳은 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가 살았는지 나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연명하던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대버린 것이죠. 새로 들어온 막무가내 직원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던 판에 자기가 사람 만들어 본다고 나서다 일을 친 건데 최소한의 머리가 있다면 이 직원이 예사인물이 아닌 것을 알 텐데 잘린 그날까지 본인은 몰랐다고 하니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얘기도 본인은 안 해주고 잘린 다음날 친하게 지내던 회사 동기 마누라에게 들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니 김 과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눈치가 고치더라. 그 문제 직원 들어오자마자 사장 아들인 거 다 알았다거든.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일단 생긴 게 똑같아. 완전 판박이야. 과장 안 보태고 늙고 젊고 그 차이라고. 거기다 사장이 딸만 셋에 마흔둥이로 망나니 아들 하나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냐고. 신입사원이라고 그냥 평사원이다 퉁치면서 들어왔어도 다들 알고 있었다고. 쉬쉬 뒷말하고 있었는데 김 과장만 모르더래. 우리 남편이 콕 집어서 야 걔 사장 아들이라고 말해줬다는데도 껄껄 웃더니 그랬다는데 어쩌냐? 아 미치겠네. 그이가 또 자기가 아니다 하는 것에는 목을 매. 아니 지가 뭐라고 다들 입 다물고 있는 신입사원을 지도한다고 설치다 일을 내냐? 미치겠다. 잘한다 하니까 천지분간을 못하네. 그래 그 사장 아들은 영 용서해줄 김이 없겠지? 뭘 어쨌길래 그래?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울고 말을 안 해서 못 들었어. 아무튼 돌이킬 수 없게 잘렸다고 그러더만. 그게 심하긴 했어 김 과장님이. 그 아들이 지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는다는데 회사 직원 얘기를 듣겠어?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총대 맨 김에 본때를 보여주겠다 서슬이 펄해서 그 친구 불러다 옆에 딱 끼고 파일 정리하는 것부터 가르치는데 듣겠냐고. 유학 가서 여자나 사귀고 돈만 써대서 불려왔다는데 알아듣게 설명하고 이해 가냐 했더니 요놈이 귀를 후비고서 그걸 과장님 앞에서 후 불어버린 거지. 그러니 순간적으로 눈이 확 뒤집혀서 서류를 날린 거야. 그랬더니 요놈도 바로 핸드폰 꺼내서 번호 누르고 엄마한테 일러 바친 거지. 나 맞았다고.
걔 아빠가 사장에 엄마가 회장 아니냐.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야. 차라리 지 아빠한테나 일러 바쳤으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바로 회장한테 꼰지르는 바람에 김 과장님 바로 잘라버리고 걔는 바로 지 엄마 차 타고 집에 갔어. 아니 척 봐도 사장 아들의 말까지 해줬는데 왜 그랬는가 몰라. 좀 참지. 모르겠다 나도. 대단한 회사도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다녀서 정도 붙어서 뼈를 묻을 각오로 다녀라 했더니만 대기업도 사람 자른다는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일을 만들어서 잘리냐. 기가 막히네. 이제 한창 애들 학원비며 교재비로 돈 들어갈 일 투성인데 아우 속 터져.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정의로워서 그렇잖아. 자기 입장에서야 속 터지겠지만 나는 존경스럽다. 우리 그인 너무 살살이같이 사람이 투쟁의식이 없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놈이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대. 사장이 일주일에 2번 출근하잖아. 사장 운전기사하고 친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은 모양인데 유학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지도하는 선생한테 대들다가 사장이 보낸 거더라고. 엄마는 선생한테 돈으로 무마하면서 입 다물라 하고 넘어갔는데 사장이 이거 사람 안 된다고 수억 처발라서 명문 사립고로 보냈대. 기숙학교 있잖아. 영화에 나오는. 거기서도 사고 쳐서 바로 퇴학당해서 사장님이 엄청 무서운 경호원에 선생 붙여다 놓고 사람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한 모양인데 그 엄마가 아들 전화 한 통에 움직이니 될 리가 있겠냐고. 아내 말엔 꼼짝을 못한대 사장이. 드라마에서는 보통 이러면 자네같이 대쪽 같은 사람이 있었다니 감동하면서 곧 죽어도 아들 사람 만들어주는 스승으로 모셔가고 그 망나니도 점점 감화되어 사람 되던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루 만에 싹둑 잘리고 그렇게 잘도 나대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까지 듣고 이래저래 꼴이 우스워졌죠.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건 헛똑똑이 남편은 그때까지도 진짜 사장 아들인지 몰랐답니다. 남편 동기 아내 말에 의하면 그냥 봐도 붕어빵에다 사장이나 아들놈이나 이마에 사마귀 같은 하얀 툭 튀어나온 점까지 똑 닮아서 모를 수가 없다는데 남편은 하나도 안 닮았고 그럴 낌새도 못 느꼈답니다. 심지어 사장 처남, 그러니까 회장 남동생 비서가 그 신입사원한테 난데없이 붙어 따라다니는 것 보고도 아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그런갑다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이쯤 되니 무사히 회사에서 20년 붙어 다닌 게 용했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납작코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곧 이어 터진 IMF로 경력 인정은커녕 공사장 일도 못 다니게 생긴 우리는 그나마 그 문제의 회사가 결국 자금난으로 문 닫은 것에 만족할 뿐 하루하루 내일 걱정에 잠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평범한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장가 하나 잘 들어 위세를 떠는 둘째 오빠에게 낙하산으로 남편을 부탁한 것이죠. 우리 집은 둘째 새언니나 둘째 오빠도 결혼하고 얼굴을 별로 본 적도 없는데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새언니네 회사로 들어간 오빠는 아주 혹독하게 사업을 배워야 했거든요. 둘째 언니네는 딸 둘에 아들 둘인데 아들들이 죽어도 회사 운영 안 하겠다고 뻗대서 사위에게 물려준다 하는 판이었죠. 그런데 첫째 언니분 남편마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아 영 못 믿어왔던 참에 경영학과 나온 우리 둘째 오빠가 사돈 어르신 눈에 든 것이었죠. 그러니 심술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사돈 내는 아들 둘 다 예술한다고 설치며 한 분은 영화 찍는다고 돈만 말아먹고 한 분은 국선에 작품은 열심히 내는데 아직도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법 잘 나가는 전자회사였다가 라이벌 회사에게 순위 내주고 회사 이름은 잊혀져 가지만 그래도 대기업 2차 협력사로 전자제품 메인보드를 납품하며 연매출 600억에 순이익 30억 내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결국 사위에게 운영하게 하면서 입이 썼던 사돈이 갖은 까탈을 다 부렸죠. 오빠에게 말해봤자 단번에 거절할 게 뻔해서 저는 친하지도 않은 어려운 둘째 새언니에게 얼굴에 철판 깔고 부탁을 해야 했는데 애들만 아니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퇴직금 받은 걸로 가게라도 차려볼까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장사 아무나 하겠어요 언니. 보나마나 퇴직금 야금야금 까먹고 길바닥 나앉을 거 뻔한데 우리 부부라면 굶어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내가 염치불구하고 연락했어요. 우리 남편 자리 좀 안 좋아도 되고요. 사무직 자리 없으면 포장이나 집 나르기도 좋아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고모부를. 제가 한번 잘 말해볼게요. 자리 없으면 그이 비서로라도 뽑아놓으면 되죠 뭐. 하긴 고모부 직장생활 꽤 하신 분이라 집에 오래 계시면 정서상 좋을 게 없겠다. 걱정 마요 아가씨. 그나저나 고모부 이야기 듣고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었는데 먼저 연락 줘서 고마워요.
저희가 진작에 자리 잡았으면 그런 봉변 당할 일 없으셨을 텐데 그 일도 인정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에휴 언니, 그 이야기는 마세요. 지가 뭐라고 온갖 잘난 체 다 하고 깝치다 그렇게 됐죠 뭐. 오지랖 부리는 거 잘한다 했더니만 제대로 임자 만나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귀에 딱지 않도록 네 앞가름이나 하라고 잘 말해줬어요. 그게 왜요? 회사 측도 잘한 건 없죠.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라고 중진한테 바로 갑질인지. 잘 나오신 거예요. 거기 외환위기 오자마자 휘청해서 바로 문 닫아버리잖아요. 더 있었으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아낼 뻔했어요. 전화위복이죠 뭐. 아무튼 우리 남편 좀 많이 도와주세요 아가씨. 지금이야 한시름 났어도 우리 정말 힘들게 올라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곧 죽어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해서 많이 시달렸어요. 언니네 때문에 사위놈은 다 도둑이라고 어찌나 의심을 하고 곱게 안 보던지. 그이 탈모도 생기고 많이 의기소침한데 칭찬도 많이 해주고 편 좀 들어주세요. 감사해요 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혹시 몰라서 부탁드리는데 언니, 회사에는 그냥 지나가다 굴러먹던 놈 불쌍해서 주웠다고 해요. 남편이 누군지 알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일도 잘하고 사람도 바르고 성실한데 가끔 내 위치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하고 혼자 총대 매는 그런 게 있어요. 괜히 회사 윗선하고 무슨 관계다 하면 또 자기 혼자 어깨가 무거워서 주제넘게 톡 끼어들어서 나대니까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고 어디서 주웠다고 하세요. 알겠어요 아가씨. 걱정 말아요. 그렇게 둘째 올케네 회사로 낙하산으로 들어간 남편은 어쨌든 감개무량해하며 은혜를 갚겠다며 의지를 다졌는데 저는 말렸습니다. 절대 튀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요. 당장 오빠도 사돈 어른 눈치 보는 판이라 더욱 그러했는데 회사에는 안 나오셔도 중진들이 다 버젓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티내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사장 아들에게 들이대다 잘리고 순이익 30억인 오빠 회사에 꽂아준 남편은 한동안 겸손하게 회사에 다녔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나름 20년 경력도 10년으로 절반 깎고 들어가서 윗사람에게나 아랫사람에게나 이러쿵저러쿵 뒷말 안 나오게 처신 잘했고요. 특히 제가 신신당부했던 오빠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항구에 붙였지요. 그런데 이게 원래 다니던 회사하고 업종 자체가 달라서 본인이 일단 기가 죽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둘째 올케네 회사가 대기업과 손잡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정감은 있지만 성장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목에 피를 토하며 중진들이 너무 방만하다고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손잡고 있어서 걱정은 없지만 만약에 다른 거래처로 이쪽에서 거래 끊으면 형님네 회사는 어떻게 되겠냐. 이 현상 유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지금 적극적으로 영업을 뛰어 거래처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또 남편이 나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닮았다는 부자관계도 눈치 못 챈 남편을 저는 둔한 사람으로 보았고 신뢰감도 그다지 높지 않았거든요. 다 이유가 있으니 그쪽하고 거래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다른 거래처 뚫어봤자 직원이 안 구해지면 당장 물건 생산 라인에 혼선만 생길 텐데 그것까지 다 감안한 것일 것이다 하고 설득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았다고 한으로 오빠에게 넌지시 이 생각을 전한 모양입니다. 오빠 역시 한 회사에 올인하고 있다시피 한 이 시스템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럼 자네가 한번 뛰어봐라 했나 봅니다. 그렇게 또 1, 2년 자기 나름대로 거래처 알아본다고 누구 만나더니 정말로 거래를 하나 따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자그만치 월 2억 원어치 수출 전용 전자기판 주문을 말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만 영업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제법 큰 사고를 친 거였습니다. 덕분에 오빠가 모처럼 사돈 어른께 칭찬을 들었다는데 저야말로 올케 언니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조금이나마 은혜 갚게 되어서 한시름을 놓았죠. 이때 다시 한번 남편을 단도리를 해야 했는데 그만 축제 분위기에 젖어 남편을 놓쳐버렸던 것인데 남편은 곧바로 일을 쳤습니다. 자기조차 놀랄 업적을 세운 남편은 자기가 오빠를 후계자 용상에 쐐기를 박은 공신이라는 올케 언니의 치아에 그만 정신줄을 놓고 사돈 어른의 측근이자 회사 원로들에게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말 그대로 고문으로 불리는 이분들은 옛날로 치면 개국 공신으로 뻔히 쓸모 없어진 지금도 지난 업적을 야금야금 받아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법인에서 제공하는 차며 월급 따박따박 타먹지만
회사에 출근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인 이분들은 보통 은퇴 이후로 2, 3년 자문으로 위임되고 회사 측에서 의리 보면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기본인데 여전히 뭉개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매정하게 퇴직과 동시에 딱 끊지 않고 남은 생을 준비하는 것을